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2016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1시간가량 뒤인 8시 40분부터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험장에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이소연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이른 아침이라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요. 이 차츰 날이 밝아오는 가운데 시험장에 도착하는 수험생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시험장 주변에는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따뜻한 차를 제공하면서 힘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교통봉사단체 회원들이 시험장 앞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큰 교통 혼잡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지만 수험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정해진 고사장에 들어가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는데요. 만약 시험장 도착이 늦어질 것 같으면 112나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에는 제주 지역에서 모두 7,3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을 치르고 오후 5시에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이 수능 시험으로 초중 고등학교 등교 시각은 오전 9시 이후로 조정이 됐고요.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부터 40분 동안은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여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건설 업무를 총괄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나 이주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소음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복합도시, 즉 에어시티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업지구로 흡수를 하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2공항의 개항 시기를 앞당기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절충도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예산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을 요청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에서 신속히 돕고 행정 절차 시간은 최대한 줄여주겠다며 주민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의 입지와 규모만 제시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성산읍 일대 5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4조 1천억 원. 제주도 1년 살림살이 규모와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정작 공사비 확보 방안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기존 공항과 어떻게 나눠서 운영할지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연관되는 제2공항의 24시간 운영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선을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혁하고 계신지. 또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저희가 건설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운영 시간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구상 중인 에어시티 조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내년에 용역을 실시한 뒤 공항 기본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개발 사업의 이득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육지의 대규모 기업들이 그 수익을 전부 창출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건설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활주로와 공항청사 출입구 위치 등을 놓고 지역 간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처럼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책 사업에서 되풀이되어 온 지역 주민 갈등입니다. 당장 자신이 살던 집과 땅, 농지를 내놔야 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의 찬반 갈등도 예상됩니다. 일방적인 결정, 관료적인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묵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묵살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핵심적 갈등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공항 확장에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 나하 공항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참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7년 동안 2만 4천 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94%의 찬성으로 바다를 매립해 기존 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意見を取り入れながら計画を立てていったことがこういった事業につながっているものと考えます。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확장의 경우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관으로 지명한 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이나 대규모 민자가 소요되는 에어시티 조성 등을 놓고 도민 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제주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의 실천 의지가 제2공항의 완공 시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최근 지가 상승률이 제주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성산읍은 올해 초보다 3.75% 올라 제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토지의 41%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감사위원 A씨는 보조금을 받는 감사 대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라며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올해 감사 대상 기관에는 해당 법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사건과 관련이 될 경우 A씨는 심의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 김재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평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입실 후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무척 상쾌해서 수험생들은 날씨로 인한 큰 불편 없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다소 많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하신다면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안덕과 서귀의 기온 16도, 남원 17도, 낮 기온은 1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지역은 종일 18도 내외의 기온은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5도, 성판악 10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많게는 7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작된 비는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삼양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44살 황모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로 광양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 세화중학교와 제주중앙고, 저총초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다운디 배움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며 4년간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의 5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운영됩니다. 한때 천연기념물이었던 무태장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의 한 양식장이 미생물로 사료찌꺼기를 분해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로 올해 처음으로 무태장어 7톤을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어종인 무태장어는 중국에서는 일반 뱀장어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식용으로 수입이 늘자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건설과 관광 분야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고용률은 69.5%로 작년보다 2.1% 오르며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도 각각 7.6%씩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건설업과 서비스업계의 고용률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8% 줄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1,75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4%나 올라 이상과열 현상에 빚어지자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관광 숙박시설 공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승인된 관광 숙박업소는 재작년 13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줄었고 올 들어서도 75건으로 줄었습니다. 승인된 객실 숫자도 지난해 만실에서 올 들어서는 7천여 실로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이 급증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